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윤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들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의 문제, 두 번째는 보안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경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연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은 이제 기존 리거시 환경과 다르게 이제 많이 복잡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은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분산된 인프라에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API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이제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기존 그 온프라미스 개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고객 데이터는 아직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할 건지가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부서나 개발자들이 이제 개인의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접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여러 개를 쓰시면 이제 연결이라든가 이제 보안 정책이 이제 상이하게 다를 건데 그걸 어떻게 통일되게 이제 연결을 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일관된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할 건지가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DN 서비스는 아마 많이 아시겠죠. 정적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근접한 위치에서 배포되고 실행되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이제 특정 위치에서 배포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이제 배포되고 실행되는 그런 분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가 이제 그냥 독립된 사일로 형태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나 연관성이 없는 그냥 단순한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에 연결되어서 이제 운영 및 동작이 되는 이제 진짜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쓰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선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통신이 가능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도 이제 서로 통신이 가능한 하나의 안전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야만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이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선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계속 개발돼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리거시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고객 데이터는 아직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로 이제 분산되어서 이제 개발되거나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분산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이제 통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사나 이제 본사나 지사에 있는 그 위치에서 실제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할 때 필요한 사이트와 클라우드 간의 연결. 즉 이러한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에서 연결은 이제 단순한 네트워킹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이제 해결하기 어려워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을 이제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현재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IDC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현재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자동화된 스크립트나 아니면 SDN, 뭐 버추얼 가상 라우터 같은 거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이제 해결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한 구현 및 관리에 대해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고객도 있고요. 아니면 단일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이제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온프라미스에 계속 유지를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에서 이제 연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F5가 어떻게 쉽고 빠르게 이 연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F5가 어떻게 연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이제 아마 ADC는 익숙하실 거고요. 그래서 ADC는 이제 앱하고 가까운 위치에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보통 많이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컨슈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VPN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면 이제 로드 밸런스나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을 통과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두 개의 분리된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반으로 이제 기능을 분리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쪽은 이제 뭐 VIP나 이제 보안 관련된 기능을 두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부하 분산을 위해서 이제 부하 분산 기능을 이제 남겨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두 개 사이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요. 그게 저희 F5에서 제공하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우선 저희 F5에서 가지고 있는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정육면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F5의 이제 핵심인 이제 엣지라 보시면 됩니다. 엣지고 엣지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R이라고 해서 리저널 엣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POP라고 하는데요. 포인트 오브 프리젠스는 아마 많이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POP는 팝은 이제 글로벌하게 26개국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팝들은 서로 이제 수테라바이트의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기 고객이 운영하는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인프라에 직접 설치를 해서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커스텀 엣지가 있습니다. 커스텀 엣지. 그래서 C는 이제 RE를 통해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고요. 그래서 RE와 C 간의 연결은 IPsek이나 SSL VPN 터널을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 C는 RE를 통해서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C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노드라는 게 실제 고객의 이제 인프라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형태는 이제 VM이나 아니면 베어메탈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노드들은 이제 그 하나의 사이트로 논리적으로 묶여지면 이제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C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노드에 있는 이제 기능을 좀 살펴보면 우선 RE하고 C하고 서로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IPsek이나 SSL VPN 터널을 이제 이용하는데요. 그거를 관장해주는 이제 클라우드 패브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나 API 게이트웨이, 뭐 API 시큐리티, 웹방화벽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레인.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SaaS 기반의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이제 제어를 받기 위한 이제 인프라 컨트롤 플레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엣지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까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C를 아까 ADC에 있던 기능들을 이제 C로 대체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DC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분리된 사이트를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때는 C가 이제 R2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서로 통신이 가능한 이제 연결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F5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가지고 계신 프라이빗 백본망을 이용해서도 이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때 직접적인 연결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트러스트한 그 프라이빗 백본망이 이제 신뢰하시는 망이시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안을 적용해서 IPsec SSL VPN을 이용해서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두 개의 이제 분리된 인프라를 저희 C를 설치를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RE와 연결해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분산된 이제 인프라는 서로 통신이 가능한 연결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두 개를 구축하시다가 이제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됐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추가된 인프라 내에 이제 노드를 설치하시고 몇 가지 간단한 이제 구성을 하시면 이제 저희 RE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F5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이 세 개의 이제 분산된 이 인프라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 연결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동일하게 이제 노드를 설치하시고 구성을 하시고 C를 이제 구축을 하시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 개 사이트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연결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이트가 추가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제 복잡한 이제 연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F5에서 글로벌 F5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엣지를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연결 문제를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를 저희 엣지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용자와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C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리저널 엣지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이제 외부의 퍼블릭 인터넷에 있는 사용자들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제 연결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의 로드 밸런서를 이제 설정하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고객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제 도메인을 이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자동으로 관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의 도메인을 설정을 하시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바로 그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요. 두 번째는 그 도메인에 이제 매핑되는 이제 SSL 인증서도 저희들이 자동으로 발급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RE는 이제 저희들이 애니캐스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에 있는 VIP를 그 RE에 이제 한번 그 설정을 하시면 이제 그 애니캐스트 형태로 이제 그 글로벌하게 26개국에 있는 이제 RE로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 이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 있는 사용자면 미국에 있는 팝을, 유럽에 있는 사용자 유럽에 있는 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린 이제 RE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들이 C를 통해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 동일하게 RE에서 설정하신 로드 밸런서를 C에 설정을 하시면 외부 사용자가 직접 C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 사용자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앱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이제 그 내부 사용자가 있는 인프라 쪽에 C를 통해서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C로 전달이 돼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 약간의 그 C를 쓰실 경우하고 RE를 쓰실 경우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우선 아까 RE 쓰실 경우에 제가 도메인이라든가 이제 SSL 인증서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고 했는데 C에 있는 로드 밸런스를 쓰실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이라든가 인증서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이런 연결을 이제 로드 밸런서로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의 그런 기능 외에 저희들이 WAP라는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WAP는 디도스나 봇, API 프로텍션, 와프 같은 기능을 이미 설정하신 로드 밸런서 위에 있는 이제 보안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보호되는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모든 요소를 다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산되어 있는 인프라는 이제 엣지를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사이트 토큰을 먼저 발급을 합니다. 발급하면 이거는 본인이 속한 테넌트에 대한 이제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토큰을 통해서 이제 엣지를 이제 본사에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 본사는 이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에 RE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이제 엣지를 설치하시면 C를 설치하시면 이제 RE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사이트가 서로 통신이 가능한 연결이 제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엣지 사이트도 이제 C를 설치해서 연결하시면 이 엣지 사이트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분산된 모든 네 가지의 그 인프라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사이트는 조금 더 특색이 있는데요. 우선 엣지 사이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이제 운영되는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엣지에서 그런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인프라가 이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부 사용자나 내부 앱을 위한 이제 C에다가 로드 밸런스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사용자를 위한 이제 RE에 이제 설정을 하시면 로드 밸런스 설정하시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수 있는 연결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F5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이트 간에 이제 서로 연결도 제공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콘솔이 제공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제 관리 콘솔을 접속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F5에서는 이제 통합된 형태의 관리 콘솔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통합된 형태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SaaS 기반의 운영 콘솔을 통해서 쉽고 효율적인 이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API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가시성과 정책 관리, 그리고 이제 기업의 모든 앱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aaS 기반의 이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낮은 TCO 형태로 이제 TCO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F5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은 고객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쉽게 배포 및 운영되도록 하며 사용자 위치에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제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